지금 박성중 의원 메모를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박, 비박 이 언제부터 듣던 얘기입니까? 그 싸움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됐지만은 지난 2016년 공천 파동 때 이제 그게 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집안은 저러다가 망한다 그러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드디어 탄핵까지 벌어지고 그 후에 이제 또 뭐 자기네들 뭐 혁신한다 그러면서 늘 또 으르렁으르렁 싸우고 서로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러더니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불능이지 뭐예요. 가장 최근으로 본다면 이 계파 갈등이라는 게 이제 당마다 다 있긴 한데 우리 정두원 의원께서 형님 출마하지 마라, 불출마하지 마라. 예. 그때 왜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니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된 것 같은데. 형님은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잖아요. 비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이 실세 노릇을 하면서 뭐 인사도 자주지하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호가호위하는 이제 국정농단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죠. 그게 사실 87 체제 이후에 모든 정부에서 그런 형태가 벌어져서 정권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역대 최강의 이제 그 비선 실세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러면 대통령 이제 안 됩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저 얘기를 안 듣고 형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님을 쫓아내려다가 본인이 감옥으로 쫓겨난 거죠. 쫓아낸 게 아니라 형님은 이제 일선에 이제 은퇴를 하고 네. 관여하지 마라. 그런 거였죠. 근데 왜 지나간 얘기는 몰라요?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계파 갈등 이것이 네. 정두원 의원 때 그때 가시적으로 국민들한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또 본인이 또 당사자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네. 그리고 열린우리당 네. 이때도 계파 갈등이 심각했어요. 네. 최민희 의원. 심각했는데 자기 고백해 주세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비노, 친노, 친문, 비문. 근데 핵심이 뭐예요? 그거? 핵심이 사실상 민주당 쪽에서 일어났던 그 계파 갈등은 노선 갈등입니다. 네네. 가치 지향 갈등이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같이 노선 다툼이 아니라 뭐예요? 그거? 공천권 싸움이죠. 네, 그게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은 같아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라고 언론이 얘기를 합니다만 네. 실제로 친노나 친문이나 이런 세력들이 지향하는 거는 개방된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인데 더 많이 당의 문턱을 낮추자는 쪽. 그래서 정당 개혁을 주장하는 쪽과 아닌 쪽의 갈등이었거든요. 핵심이.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결별할 때도 사실은 그 현역 의원 20% 네네. 그 컷오프를 놓고 갈등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상이 약간 다르고 제가 지금 보수 할 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얘기하고 뭐 민평당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되게 의문이 있는 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열할 때 기준이 가치가 아니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아닙니다. 탄핵에 대한 태도였어요. 이게 노선 갈등이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나갈 때 그것도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님에 대한 태도 차이. 그래서 반문, 무슨 뭐 친문 패권, 사실 있지도 않은 패권도 아니 들었는데 그런 태도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국민의당을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갔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 보수를 보수한다고 하니까 진짜 보수가 있나? 그럼 없는 거를 보수한다니까 일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보수는 하긴 해야 돼요, 지금. 네. 네. 아니요.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최민희 의원 말대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나 그 전 새누리당이나 이건 보수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구당이죠. 네.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당은 이제 수구당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저절로 소멸할 테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이제 만들어내야죠. 그게 네. 할 일이죠. 보수할 정돈 의원님. 때는. 네. 우리가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긴급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네. 9104님. 정두원 의원님 혹시 자유한국당 외부인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유, 제안 없으셨습니까? 그분들이 저를 되게 또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를 부를 리도 없고 네.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그 정당은 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수니까 갈 수가 없죠.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수는 자유 그리고 시장 그리고 성장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당에서 한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를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유하고 전혀 정반대 얘기거든요. 그리고 시장을 중시한다고 해서 저 맨날 재벌 편들고 그게 어떻게 시장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된 보수당이 이제 이 땅에서 제대로 나올 때가 됐다. 이제 네. 저 당이 정리가 된 다음에.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누가 올 사람 있을까요? 지금 뭐 김종인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무슨 저 비대위원장이 직업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네. 김병준 거론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맞아요. 이건 좀 이제 그냥 그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김영호, 박건영 전 국회의장 거론되는데 글쎄 국민들한테 썩 그렇게 참신해 보이지는 않네요. 김병준 뭐 교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까우니까 그 양반은 좀 제대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명 추천해 보세요. 아니 이 중에서 뭐 그나마 고른다면? 이제 좀 도움이 된다면 김병준 교수. 김병준? 네. 근데요, 그거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김성태 그 권한대행께서 기준을 이미 잡으셨어요. 가이드라인을. 네. 그때 그 비대위원장 자격도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40대에 참신한 인물.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지금 열거된 분들은 다 60대 이상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만두고 김성태 대장이 됐는데 보니까 파출소 피하니까 경찰서 만나시는 게 있어요. 저 정두환 선배님. 네. 표현이 재밌긴 한데 네. 그분 듣는 분들 좀 네. 생각해서 저는 정청래 의원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죠.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어요. 이분이 8선 의원이잖아요. 네. 8번 국회의원 하면 4, 8, 32 거의 뭐 30년을 했다는 건데 이분의 퇴장에 대해서 좀 소회 한마디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자 해서 이제 그렇게 당을 떠나셨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저 그 다음에 그 이유 알아요. 어떤 거죠? 지금 불출마 선언보다 이제 의원직을 버리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의원직을 못 버린 이유, 불출마 선언을 안 한 이유가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면 그 지역구도 민주당한테 뺏길 수 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럼 뭐 최민희 의원님 확인한 건 아니죠? 그러면 본인 생각이죠? 제가 추측한 거죠. 아, 추측. 네. 합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우리가요, 시간 배분도 의석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리 진행자로서는 굉장히 지금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대로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는, 안철수.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의 미래에 대해서. 안철수 전 후보죠. 과연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윤여준 전 장관 한때 멘토였죠. 이분은 정계를 은퇴하라 이렇게 했는데 최민희 의원님 사심 담지 말고 안철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 사심을 담으면 네. 윤여준 전 멘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못 그만둔다. 이유는? 이유는 지금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울 만한 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아주 단순한 논리로 보면 그 대표 정치인의 첫 번째 조건이 가치지향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인지도예요. 인지도. 네. 그래서 저 정도의 인지도와 팬클럽과 이걸 가진 사람이 저는 바른미래당에 없기 때문에 그 그룹의 필요에 의해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당대표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잠시 쉬다가 복귀한다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정계 은퇴나 이런 거는 선택지가 아닐 거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잖아요. 비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이 실세 노릇을 하면서 뭐 인사도 좌지우지하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호가호위하는 이제 국정농단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죠. 그게 사실 87 체제 이후에 모든 정부에서 그런 형태가 벌어져서 정권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역대 최강의 이제 그 비선 실세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러면 대통령 이제 안 됩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저 얘기를 안 듣고 형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님을 쫓아내려다가 본인이 감옥으로 쫓겨난 거죠. 쫓아내는 게 아니라 형님은 이제 일선에 이제 은퇴를 하고 네. 관여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왜 지나간 얘기를 몰라요? 아니, 지금 박성중 의원 메모를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박, 비박 이 언제부터 듣던 얘기입니까? 그 싸움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됐지만은 지난 2016년 공천 파동 때 이제 그게 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집안은 저러다가 망한다 그러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드디어 탄핵까지 벌어지고 그 후에 이제 또 뭐 자기네들 뭐 혁신한다 그러면서 늘 또 으르렁으르렁 싸우고 서로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러더니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불능이지 뭐예요. 가장 최근 네. 으로 본다면 이 계파 갈등이라는 게 이제 당마다 다 있긴 한데 우리 정두원 의원께서 형님 출마하지 마라, 불출마하지 마라. 예. 그때 왜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니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된 것 같은데. 형님은 사실 패권 사실 있지도 않은 패권도 아니 들었는데 그런 태도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국민의당을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갔냐? 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 보수를 보수한다고 하니까 진짜 보수가 있나? 그럼 없는 거를 보수한다니까 일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보수를 하긴 해야 돼요, 지금. 네. 네. 아니요.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최민희 의원 말대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나 그 전 새누리당이나 이건 보수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구당이죠. 네.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당은 이제 수구당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저절로 소멸할 테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이제 만들어내야죠. 그게 네. 할 일이죠. 보수할 때. 정도원님. 네. 우리가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긴급 침. 실제로 친노나 친문이나 이런 세력들이 지향하는 거는 개방된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인데 더 많이 당의 문턱을 낮추자는 쪽. 그래서 정당 개혁을 주장하는 쪽과 아닌 쪽의 갈등이었거든요. 핵심이.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결별할 때도 사실은 그 현역 의원 20% 네네. 그 컷오프를 놓고 갈등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상이 약간 다르고 제가 지금 보수 할 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얘기하고 뭐 민평당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되게 의문이 있는 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열할 때 기준이 가치가 아니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탄핵에 대한 태도였어요. 이게 노선 갈등이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나갈 때 그것도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님에 대한 태도 차이. 그래서 반문. 무슨 뭐 친문 패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계파 갈등 이것이 네. 정두원 의원 때 그때 가시적으로 국민들한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또 본인이 또 당사자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네. 그리고 열린우리당 네. 이때도 계파 갈등이 심각했어요. 네. 최민희 의원 심각했는데 자기 고백해 주세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비노, 친노, 친문, 비문. 근데 핵심이 뭐예요? 그거? 핵심이 사실상 민주당 쪽에서 일어났던 그 계파 갈등은 노선 갈등입니다. 네네. 가치 지향 갈등이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같이 노선 다툼이 아니라 뭐예요? 공천권 싸움이죠. 네, 그게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은 같아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라고 언론이 얘기를 합니다만